정비례 반비례 그리고 좌표평면과 그래프에서 지금 조금 이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됐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X축이에요, Y축이에요. 우리 대칭이동에 대한 설명할 거예요. 대칭이동. 여기에 일사분면에 어떤 점, 예를 들어서 그냥 A라고 할게요. 얘가 M, N이에요 라고 하면 요렇게 이동을 할 거야.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알아놔. 집중해. 여기서 대칭 이동 시키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할래? 아니 조용히. 아란이, 건우 대답해 보세요. 다현이. 아니 그러니까 대칭 이동 한 게 그거고 대칭 이동을 어떻게 하라고 시킬 거야? 여기서 뭐라고 명령을 해야 A를 이쪽으로 이동 시키는 거야? X축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표현이 지금 어렵게 한다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X축에 대한 지금 그렇죠. 그렇게 써는데요? 점 그거 말고도 또 있어. 점 A를 X축에 집중해라.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제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M, N이라는 점을 X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네요. 괜찮나요? 네. 아란이 뭐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표현이 뭐가 이상한지 알겠어요? 다현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된 점을 B라고 하고 M, N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는 점 B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이제는 M, N이 마이너스 M, N 이렇게 오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하자. 이렇게 대칭 이동할 거예요. 이 점을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M, N이에요. 되는 거고 집중해야지.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또 B라는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 시킬 거예요. 점 B를 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M, N이 마이너스 M, N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정비례에서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해주고 싶었던 게 기울기를 구하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정비례. 알겠니?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했어. 자, 기울기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면 돼요. X값 변화량 분의 이거는 백지 테스트에 설명을 안 했었거든요. X값 변화량 분의 Y값 변화량 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는 여러분 뭐만 배우냐면 정비례, 반비례만 배워. 정비례에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건데 정비례는 어떤 그래프? 무조건 어디를 지나? 무조건 원점을 지나. 그치?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하고 여기가 X축이에요, Y축이에요 하고 원점과 여기 몇 콤마 몇이라고 해볼까? 대충 뭐 5,7이에요 해볼게요. 5,7이에요 해볼게. 0,0과 5,7을 지나는 점이야. 맞아요? 그럴 때 기울기 구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0,0에서 5,7로 이 정비례 그래프 상에서 점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X값 변화량이 몇이에요? 이게? 5. 플러스 5죠? 네. 그리고 Y값 변화량은 어때요? 플러스 7이죠? 그럼 그래프의 기울기가 몇인 거예요? 그래서 5분의 7인 거예요. 한결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도 사실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 설명을 안 했는데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홍성감 하지 마세요. 수업 설명 들을 때 집중하세요. 자,
이 두 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간다, 이 점에서 이 점에서 간다라는 거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외워야 돼. 기울기를 어떻게 구한다고?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 뱉어 자꾸. 알았어? 설명 듣고만 있지 말고 뱉으라고. 뭐라고?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x값의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으로 구할 거라고. 알겠지?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한결아 여기서 x값 변화량을 따질 때 밑으로 따져. 알겠어? 한결에 해놓은 거 보면은 위로 하고 아래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플러스 5 이게 플러스 7인데 어쨌든 5분의 7이라고 답을 맞게 써놓긴 했거든. 근데 선생님은 혼동을 그냥 최소한으로 하자라는 거야. 알겠어? x값 변화량을 밑으로 보내서 따지라고. 0에서 5로 변했어. 그러면 플러스 5가 된 거야. 그치? 0에서 7로 갔어. y값은 0,0에서 0,7이니까 0에서 7로 갔어. 그래서 5분의 7이에요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이 직선은 y는 5분의 7x예요 이렇게 따져주면 되는 거지. 맞나요? 자, 진호가 틀린 건 뭐였냐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일 수도 있지만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일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에 진호가 3,-7이에요 찍어 놓고 이 그래프를 뭐라고 해놨냐면 y는 마이너스 7분의 3x예요 라고 해놨어. 진호 뭐 잘못했는지 지금 알겠나요? 자, 이렇게 따져봅시다. 0,0과 몇 콤마 몇이에요? 3,-7이죠? 그쵸? 진호야, 그럼 x값 변화량 몇이에요? 그렇죠. x값 변화량은 플러스 3이죠. y값 변화량은 마이너스 7이죠. 반대로 되는데. 알겠지. 반대로 됐지.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그런 표현이 조금씩 잘못됐어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7x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기울기를 구하는 게 왜 중요한가? 기울기를 구하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는 뭐만 배운다고? 정비례만 배운다고. 원점을 지나는 정비례만 배운다고. 근데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생긴 걸 배울 거야. 얘는 이제 1차 함수 그래프가 될 거고, 1학년 1학기에서 배우는 정비례에서는 y는 정비례 그래프에서는 정비례는 y는 ax예요 로 끝나. 그치? 근데 1차 함수에서는 y는 어쩌고 ax 플러스 뭐가 더해지는 것까지 나와줘야 돼. 그렇게 돼야 요 상태에서 원점을 지나는 이 상태에서 요렇게 내려가던 올라가던을 얘가 만들어 주는 거야. 알겠지? 자, 봐봐라. 기울기를 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원점 0,0을 지나고 여기서 뭐 5,2를 지난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0,0과 5,2니까 x값 변화량이 밑으로 따지자고 플러스 5고 y값 변화량은 플러스 2니까 기울기가 y는 5분의 2x 되는 거 따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박정현 일어나 수업 들어.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거 쉽게 따지는 건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따지자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5고 여기의 길이가 2니까 5분의 2x예요. 따지면 끝이다 라고 했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는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요런 걸 따져야 된다고.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 5,0이에요. 여기에 0,2예요. 이렇게 해놓을 거야. 자, 그러면 이때도 그래프의 기울기를 똑같이 따지면 돼. 어떻게? 마이너스 5,0에서 0,2로 갈 거예요. x값 어떻게 지났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플러스 5만큼. y값은 플러스 2만큼. 그러니까 y는 5분의 2x 똑같은 거야. 근데 그러면 이상하지. 왜냐면 얘도 y는 5분의 2x고 얘도 y는 5분의 2x일 수는 없지. 왜냐면 똑같은 그래프면 똑같이 생겼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원점을 지나는데 얘는 원점을 안 지나니까 설명이 이상해지네. 영을 제외하는 거.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
1차 함수는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는 상태인 거라고.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y는 5분의 2x 플러스 어쩌고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보면 뭐에 대한 설명이 있냐면 이 직선은 뭐야? 이제 이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뭘 할 수 있어? 마이너스 5,0을 지나. 그치? 그리고 또 어디를 지나? 0,2를 지나.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5,0을 대입하면 돼. 또는 0,2를 대입하면 돼. 어떻게 대입해? x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고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성립하게 만들게 이 빈칸을 채우면 된다라는 거야. 해봐. 0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직선은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5분의 2x 플러스 2의 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거는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우는 거라서 나중에 해도 돼. 그러니까 어쨌든 자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거를 그래프의 직선상에서 기울기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알겠지? 기울기를 구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기울기를 구하는 게 X의 x의 이동 양의 거리 X 분의 변화 y의 Y x 거리 y 거리 x값 변화량 분의 y값 변화량을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한결은 헷갈리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 x값 변화량을 따질 때 아래로 가시고 y값 변화량을 따질 때 그 위로 가야 분수를 생각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분모분의 분자로 따지면 바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비례랑 반비례에서 이제 정비례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거고 반비례는 어떻다고? 원점 X가 Y축에 닿지 않아요. 그리고 또 원점에 대한 얘기는 뭐가 나와? 원점에 대해서 반비례에서 건호 얘기해봐. 반비례에서 원점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 정비례는 무조건 원점을 지난다 했어. 반비례에서 반비례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죠. 절대 원점을 지나죠. 그건 설명이 부족하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말이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요. x축이에요 y축이에요. y는 뭐 x분의 8이에요를 해볼게.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 치고 여기에 1,8이 있을 거고 여기에 2,4가 있으면 그래프가 요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반대쪽에도 이렇게가 그래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1,8을 지난다라면 무조건 반대쪽에 여기에는 몇 콤마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그리고 얘도 무조건 원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상위 라이트 숙제 중에서 y는 뭐 x분의 8이었나? 이 반비례 그래프 위에 정수 콤마 정수 순서쌍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문제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x분의 15였나? 그랬던 것 같고 숫자는 그래서 순서쌍의 개수 몇 개예요?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양수 콤마 양수 순서쌍이 있는 만큼 음수 콤마 음수 순서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랑 그래서 이 그래프가 닿지 않는 거는 지금 얘네잖아. x축 그리고 y축 이 반비례 그래프가 x축 y축과 절대 만나지 않아. 절대 닿지 않아. 그러니까 반비례 그래프의 반비례의 특징으로 뭐를 얘기를 할 수 있어? 얘는 x축과 y축과 x축, y축과 절대 그렇지 만나지 않는다인 거고 그래서 이 x축, y축을 반비례 그래프의 점근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매끄럽게 해줄 수 있어야 저게 돼요. 점근선이. 얘가 점근선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프가 점근선인 게 아니고 그래프의 점근선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란이 다현이 알겠어요? 이 설명을 이렇게 매끄럽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그리고 정비례 그래프에서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자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가 있어. 요거 y는 x라고 해볼게. 그리고 음수인 상태가 있어. 요거는 y는 마이너스 x라고 해볼게. 알아나 여기에 요 점의 x 좌표값이 m, 0이에요 해봐. 그러면 얘는 몇 콤마 몇이 돼 이제? 얘는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이야. 그러니까 이때 y를 알기 위해서 뭐 하면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신에 m이 대입되면 되는 거지.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돼요 이제? m, 마이너스 m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2사분면 위의 점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양수, 양수. 2사분면은 음수, 양수야. 그치?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야? 2사분면에 이렇게 여기에 이제 수없이 많은 점이 있을 수 있는데 2사분면 위에 수없이 많은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는 무조건 x좌표값하고 y좌표값에 뭐가? 부호가 어때야 돼? 반대. 무조건 반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자. 지금 내가 선을 여러 개를 좀 그려볼게요. 하나는 y는 x 그대로 할 거고요. 하나는 이렇게 할 거고, 하나는 여러분 이거 그림이 조금 불안정할 수 있지만 무조건 다 원점을 지난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번호가 여러분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에요. 됐습니까? 뭐가 x축이고, 아이고 빨간색이 있네 갑자기. 뭐가 x축이고 뭐가 y축이고 뭐가 1번, 2번, 3번, 4번인지 다 확인했어요? 네. 자, 여기서 그러면 1, 2, 3, 4의 대소 관계를 얘기해 주세요. 뭐가 제일 크고 뭐가 제일 작나요? 수연이가 손이 제일 빨랐네요. 뭐가 제일 커요 여기서? 2가 제일 큰 숫자예요. 그쵸? 그 다음으로 큰 숫자는 뭐예요? 1이에요. 잘했어요. 그 다음으로 큰 숫자는 뭐예요? 4. 잘한다. 4번이고 그 다음이 3번인 거예요. 그쵸? 자, 이 중에서 보면 y축에 제일 가까운 게 뭐야? 3번이고 3번의 절대값이 가장 클 거야. 근데 이게 마이너스.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음수 왼쪽 방향으로 가장 멀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제일 작다가 되는 거네. 저 뭐였죠? 이름? 알겠습니까? 우항. 우하향. 우하향. 오른쪽 아래. 오케이? 우하향이면 오른 우자에 아래 하자 방향이라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